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정을 크게 버렸어 가자. 면접 전형 유형을 한번 살펴보죠. 면접 전형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집니다. 1차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PT 면접과 토론 면접, 직무 역량 면접이 들어가요. 그래서 PT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이 들어가고 직무 역량 면접이라고 얘기를 해서 다대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직무 역량 면접은. 그리고 여기에 합격한 사람들이 2차로 해서 종합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인성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의 영역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1, 2차에 나눠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PT 면접 같은 경우에서는 준비 시간이 40분이에요. 그리고 발표는 3분 정도 합니다. 후기를 보다 보면 어떤 데는 5분 정도도 주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거를 코레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딱 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발전회사는 조금 느슨하게 놔두는 편이기는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괜찮았을 때에는 조금 더 놓아둔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조금 더 발표력이 좋거나 할 때는 조금 3분에서 약간 여유를 주는 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질의응답이 2분이죠. 그래서 약간 오후로 들어갈수록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뒤로 갈수록 좀 더 잘 지켜진다라는 얘기들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3분 그리고 질의응답 2분입니다. 발표가 3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길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3분 정도의 멘트를 쓰려면 여러분들이 꽤나 많은 정도의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서는 그룹으로 주어진 주제를 논의 후에 개인 의견을 발표를 하는 건데 준비 역시 40분을 주고요. 토론을 10분에서 15분을 하는 건데 이때는 사회자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회자가 없이 자유발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소서 기반 질문과 직무 관련 질문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인성면접 같은 경우에서는 지원자의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가치관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10분에서 15분이 많은 것 같은데 다대다 면접에서 10분에서 15분은 여러분들의 발언 기회가 한 2번 정도 가면 많이 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보세요. PT 면접은 어떻게 주제를 잡느냐. 일단 목차 구성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더라도 배경, 현황, 문제점, 해결 방안,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가는데 현황과 문제점을 한 대 묶고요. 해결과 기대 효과를 한 대 묶을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5단계로 가면 안 돼요.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기본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자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순서의 방식이에요. 공공기관 사람들이 좀 더 받아들이기가 편해요. 그래서 정보를 습득하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이 기본 정보는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한 이슈 또는 이것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의,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결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이거를 현용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현용 정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현재 일어나는 현황이나 아니면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줘도 되는데 문제점이 나왔다면 반드시 판단력 정보라는 것에 반드시 해결 방안이 등장해야 한다. 해결 방안이 등장해야 한다. 현황이 나왔다면 반드시 기대 효과가 등장해야 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목차를 짜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출문제를 잠깐 볼게요. 예를 들자면 기출문제를 딱 보면은 PT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공기업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즉 이걸 보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PT 면접은 자 보세요. 주제가 공기업 청렴도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인데 2년 연속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뒤에 또 극복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탄소 중립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자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계속적인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인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뭐가 나올 수 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예상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또는 에너지 산업에서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 자, 쭉 보시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자, 제일 나오기가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들어서서 AI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AI 산업, 에너지 산업을 AI를 이용한 기술 방안을 제시하고 그로 인한 기대 효과를 설명해 달라라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에너지 쪽으로 얘기를 했을 때 에너지 전환만이 아니라 무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기후변화가 있을 때 재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재해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I라든지 이런 것들로 돌려서 판단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실제 상황에 나오면은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는 거겠죠.